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거의 넉 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날씨는 무척 덥습니다. 장마가 끝났고 되게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바깥에 나가서 좀 찍어볼까 하다가 너무 더워서 바깥에서 찍다가 땀만 삐질삐질 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지난 넉 달 동안 한국에서 쭉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실 거 있잖아요.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나,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1년에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좀 나와서 있고 또 1년에 한 절반 정도 미국에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생활비라는 게 진짜 이게 딱 와닿는 겁니다. 얼마 돈이 들어가냐?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미국에서 막연히 생활비를 계획하고는 왔지만 한국에서 실제 느끼는 생활비 중에서 생각보다 비싼 것도 있었고요. 또 생각보다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소비 수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 들어가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 나오셔도 월 1,000만 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한 1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50대 초반에 부부가 한국에 나와서 그냥 불편하지 않게 살면서 지방 소도시에서 살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가감 없이 거기서 좀 여러분의 기준에서 나는 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조금 더 쓰실 수 있고, 나는 이런 거는 좀 더 절약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아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허심탄회하게 지난 넉 달 동안 제가 쓴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근처의 물가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넉 달 동안 쓴 거 단순히 생활비로 얼마 썼냐라고 말씀하시면 한 달에 2,500불씩 썼다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단순 생활비로만.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 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요즘 환율로 한 1,400만 원 조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이 정도 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300만 원이라는 돈이 서울에서는 좀 턱도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지방 소도시니까 이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선 돈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이 저도 처음에는 감이 없었어요. 100만 원 그때 당시 환율 계산하니까 750불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때 환율이 더 셌죠. 지금도 750불 정도인데, 와, 750불에 투베드룸, 엄밀히 말하면 3베드룸이에요. 예, 투베드룸인데 방 하나를 아예 옷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베드룸, 조그맣긴 합니다. 미국식으로 따지면 800 스퀘어피트 정도가 돼요. 실평수가. 뭐 계약상으로 나온 거는 1100 스퀘어피트인데 한국은 공용 면적이라고 복도 같은 걸 다 계산해서 계약상으로는 미국식 계산하면 1100 스퀘어피트인데 실질적으로 이 집은 800 스퀘어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 스퀘어피트짜리 3베드룸, 미국 같은 800 스퀘어피트의 3베드룸 드물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은 공간 활용을 잘해서 3베드룸 아파트인데 이 렌트비가 미국 돈으로 750불 정도 합니다.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는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네 지금 넉 달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분위기가 뭐 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내고 돈이 남아돌아? 예, 이런 분위기가 돼요. 물론 서울에서는 100만 원 갖고 집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택 인근의 조그만 소도시 안정리라는 곳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 사신 분들 좀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한 3층짜리 빌라 같은데 뭐 이런 데 투베드룸 이런 데는 50만 원 선, 60만 원 선, 이 정도에 보편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산다 그러면 한 5, 60만 원만 내면 되지 뭐하러 100만 원씩이나 돈이 남아돌아?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LA에서 요즘에 이제 원베드룸 한 2,500, 한 2,700 이 정도 하잖아요. 예, 근데 원베드룸 아파트를 한 4,000불에 빌리는 느낌. 예, 이 정도면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오신 분이 원베드룸 아파트 살면서 한 달에 4,000불씩 낸다 그러면 LA 계신 분들이 뭐 한다고 4,000불이나 내?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집이나 사지. 예,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오는 바람에 뭐 많이 둘러보지도 못했지만 이 아파트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딱 4년 됐습니다. 2020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새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군들 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붕이 좀 높습니다. 예, 다른 한국에 있는 아파트보다 1피트 정도 천정이 더 높아요. 이게 조금 더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싱크대도
여성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남성분들은 미국식 싱크대에 딱 맞는데 한국은 싱크대가 낮아서 설거지를 하면 허리 아프거든요. 예, 저희 장모님 집이라든가 아니면 이 동네 사시는 다른 분들 집을 가보잖아요. 한국식 아파트 가면 싱크대가 다 낮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한 것도 사소한 걸로 따지면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컨셉도 아무래도 좀 한국적인 사고방식보다 좀 서양인들이 더 좋아할 만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다 신형이에요. 예, 여기는 방마다 에어컨 다 개별로 달려 있고요. 근데 공기 청정되는 거 집 아파트 통째로 이런 것도 다 있고 안에 있는 유틸리티로는 뭐 TV 당연히 있고요. TV 테이블, 소파, 그다음에 침대 2개, 그다음에 식탁, 그다음에 뭐 세탁기, 드라이어. 세탁기, 드라이어도 미군들이 좋아하게 아주 큼직큼직한 걸로 미국에서 파는 사이즈죠. 예. 이 정도 있는 걸로 다 달려 있고 심지어 정수기, 비데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정수기는 진짜 감동을 했던 게 제가 이사를 왔을 때 정수기 필터를 다 새 거를 넣어줬더라고요. 정수기 필터 새 거 넣어보신 분들 아시죠? 처음에 잉크 색깔 물 나와갖고 한 1시간 정도 물을 빼야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검은 물이 나와갖고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새로 이사 왔다고 정수기까지 다 새거 필터까지 갈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100만 원 내는 거에 그렇게 불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정도 동네에서는 제가 정착하고 산다. 그러면 이제 가구를 내가 좀 사야 되겠지만 그러면 뭐 한 60만 원 선에서도 뭐 투베드룸은 괜찮은 집 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HOA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 가격인데 여기는 관리비가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저희 장모님 아파트만 하더라도 관리비가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 동네 다른 아파트 보면 여기는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 대신 이 아파트 부대 시설 같은 게 좀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 한 7, 80%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90%다 미군 관련된 사람들, 한국 분이라 하더라도 미군 쪽에 관련된 분들이고 그래서 이 관리비를 갖다 좀 제대로 받고 좀 관리를 좀 잘해줘요. 그 대신 관리 사무실에서 일은 아주 깔끔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좀 비싸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또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 집은 렌트비도 비싼데 월세도 비싼데 관리비도 그 집 되게 많이 나와. 왜 그런 데 가서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내냐 10만 원을 내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뭐 미국에 있는 집도 HOA 한 달에 200불씩 내는데 그 한국 돈은 28만 원 30만 원 돈씩 내고 있는데 200불 더 내죠 요즘에. 한국 돈으로 미국에 있는 집도 관리비가 30만 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12만 원 갖고 난리 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 돈에다가 이제 플러스 전기를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다 관리 사무실에서 집집마다 쓴 전기 같이 묶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케이블 TV하고 인터넷도 관리 사무실에서 같이 다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조금 차이 있죠. 관리비는 똑같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전기 쓰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2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22만 원.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더 키면 조금 더 나온다고 하고 겨울에는 이제 가스비가 나온다는데 22만 원 플러스 제가 뭘 내냐면 도시가스 비용. 예, 이건 따로 냅니다. 도시가스 비용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만 원, 4만 원. 그래서 합쳐서 얼마 나오냐? 예. 합쳐서 지금 다 합쳐봤자 한 120 몇만 원, 130만 원. 예, 1000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세, 그다음에 전기세, 케이블, 그다음에 뭐 관리비, 가스비, 유틸리티, 물값 다 쓰레기 다 포함해서 1000불이 조금 안 나와요. 한 900불, 920불 정도? 네,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한 달 생활비 2,500불 쓰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한 1,600불 정도가 있는데 1,600불 정도면 지금 이제 금액이 1,600불 정도면 200만 원이 넘죠. 예, 200만 원이면 이 돈 갖고 이제 제가 또 들어가야 되는 돈이 뭐가 있냐? 우선 뭐 전화비가 있는데 전화비는 한국에서 알뜰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인터넷만 쓰면 되는 폰이 있기 때문에 저와 집사람 거 2개 다 해봤자 전화비가 4만 원이 안 나와요. 3만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화 걸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전화 플랜 같은 게 좋을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알뜰폰이라는 거 씁니다. 그래서 전화비가 뭐 한 달에 한 20불 정도에 이제 와이프와 제 거 이 정도 들어가고 교통비를 따지면 이제 제가 이제 교통카드 쓰는데 그거 한 달에 몇만 원 안 들어가고 가끔 가다가 택시 타는 거 해갖고 한국에서 뭐 이제 한 달에 써봤자 교통비 몇만 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차를 우리 처남이 하나 빌려준 게 있어요. 중고차. 그래서 그냥 기름만 넣고 다닙니다. 야, 기름만 넣고 다니는데
기름을 한 달에 한 번 집어넣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어넣는데 SM5라고 조그만 차인데 한 번 집어넣으면 한 7만 원, 8만 원, 예,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한 50불 정도 들어가요. 예, 50불이면 풀탱크 채웁니다. 기름값이 생각보다 싸네. 예, 이곳 한국의 기름값은 캘리포니아 기름값하고는 비슷해요. 예, 캘리포니아나 한국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뭐 텍사스라든가 뭐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한국 기름값이 한 2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워낙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랑은 비슷하고 네바다보다는 조금 비싼데 차가 조금하고 활동 반경이 적어요. 다닐 수 있는 데가 뻔해요. 뭐 제가 차 운전이 한국에서 익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를 끌고 뭐 부산까지 갈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차 타고는 이 근처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뭐 한 달에 한 7만 원, 뭐 그래서 교통비 한 10만 원, 예, 10만 원대. 그래서 아까 뭐 교통비까지 다 합쳐봤자 한 1,000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나머지 1,500불 갖고 밥도 사 먹고 가끔 가다가 뭐 우리 처가집 식구들한테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또 제가 밥 살 때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 밥 먹을 때도 있고 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외식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외식도 좀 질리니까 밥 먹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외식, 한 3분의 2 정도는 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해 먹으려고 마켓을 갔더니 생각보다 마켓 물가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고 한국에서 좀 진짜 비싸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당연히 고깃값 비싸죠. 예, 고깃값 비싸고요. 은근히 공산품 값이 비쌉니다. 예, 은근히 공산품 가격이 그러니까 접시 하나 살라는데 생각보다 미국보다 비싸고 냄비 하나 살라는데 생각보다 비싸고 이런 게 있었고 제철 과일이 아닌 이상 과일값이 꽤 비쌉니다. 그 대신 뭐 인스턴트 푸드라든가 뭐 아니면 간단한 장거리, 그다음에 특히 뭐 대파 가격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뭐 한국이 훨씬 싸고 뭐 두부 가격 이런 같은 건 싸죠. 그래서 이 요리를 어떻게 해먹냐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 보니까 야, 웬만한 음식은 해먹는다고 재료 사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구나. 예, 둘이 살 때는 그냥 해먹는 것보다 그냥 사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요령을 펴가면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음식값 절약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밥해 먹기는 귀찮고 재료 사갖고 다 만들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족 2명이서 이럴 경우에 뭐가 있냐면 요즘엔 밀키트라는 게 많이 발달됐습니다. 음식을 갖다 다 급속 냉동을 시켜갖고 배달시켜주는 거예요. 한국이 또 배달도 잘해주죠. 그래서 밀키트를 가져다 먹으면 웬만한 동네 식당보다 음식이 맛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한국이 뭐가 있냐면 자꾸 이제 경제도 힘들어지고 이제 회사 다니기도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동네 식당은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 식당 할 만큼 음식 수준이 안 되는데 식당 하시고 한 6개월 하시고 문 닫고 이런 집들이 꽤 많아요. 제가 지금 와 있는 넉 달 동안 벌써 이 동네에서만 12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 다 했죠. 12개가 닫았어요. 장사가 안 돼서. 물론 경기 나쁜 것도 있지만 뭐 그 집 중에서 대다수는 제가 먹어봤을 때 진짜 10,000원 주기도 아깝다 싶을 정도로 이건 집밥 음식 수준도 안 되는데 왜 식당 차렸을까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밀키트 같은 경우는 맛이 어느 정도 입증됐어요. 아주 맛집 같이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밀키트가 가격이 싸요. 그냥 식당 가서 10,000원에 먹을 거면 밀키트는 6,000원이 먹어요. 그 냉동실에 놔두면 또 얼려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밀키트 대패다 먹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곰탕 같은 거 있다. 밀키트 꺼내서 데필 때 그냥 밑에서 대파 하나 사갖고 대파 좀 썰어놓고 그다음에 후추 같은 거 뭐 이런 같은 거 좀 뿌리고 마늘 같은 거 좀 집어넣고 그러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냉동 기술도 발달돼 갖고 냉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음식을 아시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한동안 트레이더조에서 냉동 김밥이 인기 있었잖아요. 음식을 천천히 냉동시키면 음식이 냉동되면서 파괴가 됩니다. 얼음 같은 게 냉동되면 부피가 늘죠. 그게 뭐냐면 얼면서 부피가 느니까 음식의 조직이 다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경험 해보실 일은 없겠지만 두부를 냉동시계에다가 얼렸다가 나중에 그걸 해동시켜서 먹잖아요. 두부 푸석푸석해서 못 먹어요. 왜냐하면 두부 사이에 물기가 엄청 많은데 그게 얼면서 다 부풀어지면서 조직이 다 찢어지거든요. 근데 급속냉동이라는 건 다릅니다. 급속냉동이라는 건 집어넣고 1, 2분 내에 그냥 다 부피가 늘어나기 전에 다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설비죠. 자, 그렇게 하면 음식에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어디 뭐 커스코든 샘스클럽 이런 데 사와도 어른 고기를 사갖고 한 번 녹이잖아요. 예, 녹여서 냉장실에 있다가 그걸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또 녹여서 먹으면 음식이 맛없어요. 예, 고기 섬유질이 다 찢어집니다. 근데 그런 그 정육 회사 뭐 이런 데서는 고기를 다 급속 냉동시켜서 오기 때문에 한 번 얼렸던 것들은 그때 한 번 녹여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밀키트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꼭 그런 냉동 음식 아니라 하더라도 뭐 게장 같은 것도 주문하고 이런 게 식당보다 싸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드시는 것도 꽤 괜찮고 또 동네 잘하는 맛집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는 이제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이 9,000원입니다. 아주 가격이 좋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 집이. 너무 맛있는데 그 집이 더 좋은 게 뭐냐면 포장 메뉴를 해가잖아요. 예, 투고를 시키면 김치하고 밥을 안 넣어주는 대신에 7,000원에 포장을 해줍니다. 뭐 김치하고 밥은 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7,000원에 포장을 해줍니다. 그 집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만 따로 사면 5,000원에 또 이만큼 또 따로 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곰탕을 제가 몇 개를 좀 포장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다가 다 소분시켜서 얼려놓습니다. 곰탕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곰탕 1인분 7,000원짜리 하나 듣잖아요. 7,000원이면 미국 돈 얼마죠? 5불입니다. 예. 그거 하나 때리면 둘이 밥 먹어요. 예. 둘이 그거 하나 뜯어갖고 끓이고 그 다음에 반찬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밥 갖고 먹으면 예, 둘이 밥 먹습니다. 한 끼 해결돼요. 5불에 해결됩니다. 바깥에서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이에요. 둘이 먹으면 20,000원이에요. 예, 근데 예, 5불이면 해결됩니다. 한 15불 정도 들어갈 걸 5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간단합니다. 밑에 가서 마켓 가서 대파 하나 사놓으면 2,000원이면 이만큼 줍니다. 미국 같으면 한 10불어치예요. 예, 대파 그냥 사갖고 대파 막 썰어갖고 예, 그 위에다가 싱싱한 대파 금방 썰은 대파 집어넣으면 대파향 확 나니까 고기 국물 깔끔해지죠. 마늘 같은 건 조금 으깨 집어넣으면 좋죠. 그 다음에 후추 같은 것도 밑에 사놔갖고 후추 좀 뿌리시던가 조금 더 풍미가 있고 싶다 그러면 백후추라는 게 있어요. 예, 백후추 이런 예, 곰탕 국물이나 설렁탕 국물은 백후추를 뿌리면 또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후추도 솔직히 구하기 쉽지 않아요. 중국마켓 가야지 봐요. 뭐 LA 같은 데는 많이 있지만 라스베가스의 한인마켓 가도 백후추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다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뿌리고 그러면 곰탕을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살다 보니까 돈 쓰는 요령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밥값도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 좀 별미 먹고 싶다. 집에서 해 먹어서 맛이 안 나오는 게 있죠. 예, 짜장면, 짬뽕 이런 같은 거 귀찮기만 하고 돈가스 집에서 튀긴다고 괜히 기름만 튀기고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돈가스 같은 거 사 먹고 가끔 가다가 돼지갈비 같은 거 사 먹는데 돼지갈비 뭐 1인분에 16,000원인데 뭐 둘이 양이 별로 없으니까 2인분만 시켜 먹습니다. 3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만큼은 제가 있는 이 평택의 이제 안정리라는 동네는 둘이 가서 최고 밥값이 많이 나온 게 6만 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물론 뭐 술도 마시고 뭐 양주도 마시고 그러면 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소주 한 병 먹고 둘이 돼지갈비 먹고 냉면 한 그릇씩 먹고 와봤자 5만 원, 6만 원, 40불 뭐 그래요. 그래서 둘만 먹기 뭐해서 뭐 우리 조카도 부르고 뭐 그래서 서너 명이 먹어도 한 10,000원 더 나옵니다. 한 10,000원, 20,000원 더 나와요. 그래봤자 많이 나와봤자 뭐 우리 4명 먹어서 많이 나와봤자 한 60불? 70불? 딱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돈 쓴 게 뭐냐면 우리 처갓집 식구들 다 모아서 장어를 먹으러 간 게 있는데 장어 먹으러 가고 장어가 좀 비싸죠. 예. 그거 다 먹어서 나온 게 뭐 미국 돈으로 300불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500불 지금 넉 달 동안 계산해 보니까 10,000불을 채 안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썼어요. 그래서 더 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뭘 더 썼냐면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8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금니 쪽에 아래 2개, 위에 2개 해갖고 8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잖아요. 예, 미국에서 의사들한테 치과 의사들한테 몇 번, 3번인가 갔었어요. 근데 미국은 임플란트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제가 비싸게 얘기하면 안 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맨 안쪽 어금니에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 하나 4개만 하세요. 예, 그래서 받은 견적이 뭐 한 3만 불에서부터 5만 불 사이입니다. 예. 4개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오니까 제가 4군데를 갔었잖아요. 한국에 4군데. 검사 비용도 싸요. 3만 원씩밖에 안 합니다. 예, 20불 정도면 검사요. 22불이면. 그래서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좀 믿을 만한가? 그래서 4곳을 가서 견적도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격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4곳을 가서 이제 한 곳을 정했는데 제가 이제 총 얼마를 하기로 했냐면 1,100만 원에 8개를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100만 원은 임플란트 플러스 발치하는 거, 잇몸 치료하는 거, 다른 거 교정하는 거 다 포함해서 1,100만 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하니까 정확히 8,000불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8,000불. 그래서 임플란트 하나에 딱 1,000불씩. 사실 임플란트 하나에 1,000불도 안 들어간 거예요. 임플란트 하나는 계산상으로 따지면 한 1,000불도 아니고 한 700불 정도 들어갔다. 700불, 800불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제가 뭐 이를 뽑아야 되고 발치를 해야 되고 또 잇몸 치료를 해야 되고 다른 쪽 잇몸 치료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 비용까지 그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한국에 가격이 싸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만났던 닥터 네 분은 다 8개를 하기를 권해요. 뭐 돈이 정 없으시면 4개만 하셔도 되는데 이 각자 이마다 하나씩 있어야지 튼튼하잖아요. 임플란트 나사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냐면 나사를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를 2개 씌우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눈앞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개를 하기로 해갖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1,100만 원이 나왔는데 1,100만 원에서 제가 우선 200만 원을 디파짓 한다고 그거를 카드로 긁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 환율로 1,500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불을 추가로 쓴 거예요. 예, 1,500불을 추가로 쓴 게 이제 10,000불 플러스 1,500불을 추가로 썼고요. 그 사이에 캠피디 태국 여행도 갔다 오지 않았어? 돈 들어가지 않았어?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 오면서 크레딧 카드를 2개 만들어 갖고 왔는데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한국에서 카드 쓰는 거 괜찮나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foreign transaction fee, 해외에서 돈을 썼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카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카드가 애플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새로운 카드 2장을 만들었냐면 하나는 이제 캐피털 원에서 나온 벤처 카드라는 건데 여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입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이 카드를 가입하고 90일 안에 4,000불을 사용하면 거기서 이제 얼마를 준다고 했냐면 8만 마일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여행 경비로 800불을 디덕트 할 수 있는 이 금액이었습니다. 800불을 디덕트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4,000불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또 400불을 더 디덕트 할 수 있는 이런 크레딧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생활비를 그 카드로 썼기 때문에 4,000불 이상 쓰니까 그 카드에 얼마가 잠겨 있었냐면 1,200불에다 조금 더 써갖고 한 1,230불 정도의 여행 크레딧이 있었습니다. 여행 크레딧은 제가 뭐 비행기표를 사거나 호텔을 예약하거나 그런 다음에 다 그 돈을 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돈을 다 리임버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뭐 며칠 전에 태국 가기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제 레퍼럴 해갖고 제가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링크 통해서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가입해 주십시오 하는데 몇 분이 가입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3분 가입한 것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가입하면 저한테 200불 어치 정도의 크레딧을 줘요. 그래서 3분이면 600불이잖아요. 근데 맥시멈 받을 수 있는 돈이 제가 500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고 500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얼마가 쓰냐면 1,740불 정도의 여행 크레딧이 있어요. 1,740불 여행 크레딧인데 그걸로 두 사람 태국 비행기표 값, 태국 비행기표 값 두 사람께 500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호텔 값 정도가 한 500불, 600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비가 이제 태국에서 밥 사 먹고 뭐하고 한 건데, 여행 경비 다 뽑혔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여행 간 거는 사실 추가로 돈 들어간 게 없어요. 크레딧 카드를 잘 이용해서 여행 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갔던 돈이 또 얼마가 있냐면 한 1,600불 정도가 더 있는데, 이게 또 왜 또 추가로 들었냐면 다른 카드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카드였는데, 그것도 조건이 똑같아요. 4,000불을 쓰면 제가 4만 마일 크레딧을 받는데, 7만 마일 마일리지가 있으면 한국과 미국의 왕복 비행기표, 이코노미 왕복 비행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돈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카드를 갖다가 4,000불 이상을 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10,000불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에 4,000불, 저 카드에 4,000불, 그것만 8,000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썼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얼마를 받았냐면 4만 불 보너스 마일리지 플러스 돈 쓴 거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받고 대한항공 카드는 또 좋은 게 뭐냐면 대한항공 카드로 대한항공 비행기표를 사잖아요. 그러면 마일리지를 또 더블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비행기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대한항공 그 카드로 그 표를 샀어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까지 받아갖고 제가 지금 거의 6만 마일 정도, 그래서 왕복 비행기표가 거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10,000마일만 더 모으면 왕복 비행기표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 1,600불 정도가 세이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물론 제가 이번에 올 때까지는 예전에 좀 마일리지가 많이 있었어요. 한 몇십만 마일이 있어갖고 작년에 올 때도 그렇고 올해도 올 때도 그렇고 뭐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쭉 타고 왔는데 뭐 저는 이제 마일리지 없어서 이제 미국 돌아갈 때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못 타고 갑니다. 뭐 그렇지만 뭐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비즈니스 뭐 맨날 타던 사람도 아니고 타면 좋은 거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또 비행기표 값이 1,600불이 세이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10,000불을 썼다고 하면서도 제가 크레딧 카드로 혜택 받은 게 한 3,50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올 때 굳이 현찰 들고 오시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러 현찰 들고 그거 오셔갖고 불안하게 현찰 들고 계십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크레딧 카드 한국에서 통용 다 돼요. 한국에서는 크레딧 카드가 제가 봤을 때는 99% 크레딧 카드 통용됩니다. 뭐 시장 같은 데 가는 거 말고는 다 통용됩니다. 편의점 가서 뭐 1,000원짜리 사는데도 크레딧 카드 내도 아무도 인상치 풀리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 통용 다 되니까 크레딧 카드만 갖고 오셔도 돼요. 현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찰을 뽑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체이스 뱅크가 있는데 여기 ATM 머신, 웬만한 ATM 머신이면
해외 카드 받는다고 그러면 미국에는 그 ATM 이용해갖고 미국에는 카드, 뱅크 카드, 데비트 카드 이용하면 돈이 뽑히는데 그날의 환율로 하는데 남의 ATM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 ATM 사용 수수료는 붙어요. 그럼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체이스 뱅크인데 체이스 뱅크 ATM 머신이 없어갖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M에서 돈 뽑으면 당연히 돈 차지 붙죠. 그다음에 뭐 세븐일레븐에 있는 ATM 쓰면 당연히 또 차지 붙죠. 예, 똑같습니다. 한국도 그 정도는 붙는데 제가 이제 현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았고 30만 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200불 정도 조금 되죠. 200 한 10몇 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30만 원을 왜 뽑았냐? 예, 여기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 이제 장터가 열리는데 거기 현찰 받는 분들이 많아갖고 예, 현찰 내기 위해서 30만 원을 뽑았는데 막상 30만 원 뽑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현찰 안 받고 요즘에는 뭐 그런 뭐 축제 행사에서 열리는 이런 행사장도 조금 가격 큰 데는 다 카드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히 30만 원 뽑았어요. 그래서 30만 원 뽑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사실 쓴 돈은 한 10몇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현찰을 뭐 지금도 좀 갖고 있는데 현찰 쓸 일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혜택이 있는 거 잘 쓰시면 저는 지금 넉 달 동안 10,000불 썼고요. 네, 10,000불 썼고 엄밀히 말해서 이제 치과 비용까지 11,500불 썼고요. 대한항공 티켓 산 것까지 한 13,000 썼습니다. 13,000불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인데 제가 크레딧 카드로 혜택 받은 게 아까 말한 여행 혜택 받은 게 1,740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비행기표 하나 공짜로 받은 게 이번에 1,600불 정도 받았으니까 솔직히 10,000불을 안 쓴 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10,000불을 안 쓴 게 돼버렸으니까 이 정도 좀 돈을 쓰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캠피디가 지금 잠시 한국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뭐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경조사 같은데 또 참여하면 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뭐 한국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거 불려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근데 또 한국에 있으면 또 차가 필요하잖아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가치를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고차 파는 데를 가봤잖아요. 예, 보니까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동네 타고 다니는 차는 충분히 사요. 예, 2, 300만 원. 뭐 미국 돈은 2,000불도 안 들어갑니다. 예. 1,500불, 2,000불이면 그냥 동네 마실 다닐 조그만 경차 하나 삽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아, 한국까지 가서 내가 무슨 경차를 타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한국에 와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주차될 때도 별로 없고 예, 경차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직 뭐 한국 차 운전도 좀 미숙한데 아, 경차 타고 있는 게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뭐 경차 뭐 2,000불짜리 하나 사시면 뭐 별로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동네만 이렇게 마실 다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 거리와 거리가 넓어요. 한국은 차가 많이 막히는 대신에 다니는 거리가 생각보다 짧아요. 제가 평택 외곽이라고 제가 있는 곳이 안정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평택 시내랑 8km밖에 안 돼요. 5마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5마일밖에 안 떨어졌는데 차 타고 가면 무조건 30분 걸려요. 차 막히면. 물론 밤에 가면 10분도 안 걸릴 수 있는 거리지만 차가 막히니까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LA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이냐. 제가 사는 동네와 평택 시내다 그러면 세리토스 사시는 분이 LA 가시는 느낌이에요. 토렌스 사시는 분들이 LA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세리토스나 뭐 토렌스에서 LA 가는 이 거리는요, 예, 한 킬로로 따지면 한 25km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평택 시내까지 불과 한 7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좀 차가 막히니까 많이 이제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기름값이 생각보다 안 들어간다는 거고 한국에 있는 차들이 어쨌든 간 미국보다 차가 작잖아요. 평균적으로. 특히 경차 사면 더 작으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저 지금 넉 달 있는 동안 기름 한 4번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예, 4번밖에 안 집어넣었는데 뭐 기름 집어넣어봤자 7만 원, 예, 50불밖에 안 들어갑니다. 미국처럼 뭐 집어넣었다면 100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큰 차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옷 같은 거 뭐 이런 같은 거는 뭐 한국이 싼 건 엄청 싸고요. 브랜드는 미국이 더 쌉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같은 거는 뭐 미국에서 사 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 상관없다. 난 편하게 입는 게 좋다. 그러면 한국에서 뭐 백화점 같은 데 세일할 때도 그렇고 뭐 길에 세일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싸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거 사시는 게 좋고 마켓 장 보고 이런 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평택 시내 있죠. 평택 시내 백화점 있고 이런 쇼핑몰에 있는 마켓이 이곳 안정리 여기 동네 마켓보다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예. 똑같은 컵밥도 이 동네에서는 3,000원인데 거기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가 오히려 더 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이제 평택 시내 쪽을 가갖고 뭐 백화점도 갔다 오고 마켓도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주말에 가면 미어 터집니다. 예, 사람 치여서 못 다녀요. 저는 항상 주중에만 다니는데 리타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항상 주말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웬만하면 주말에 움직이지 마세요. 그게 돈 세이브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말에는 사람 많은 데도 가지 마시고요. 여행도 가지 마시고 주중에만 가시면 항상 싸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쾌적하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가면 주차장 넉넉해요.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다 차를 대요. 저는
뭐 스타필드라는 곳 갈 때마다 맨날 에스컬레이터 앞에다가 똑같은 거의 뭐 제 지정석이다시피 그냥 차 대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덥고 자시고도 없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도 후덥지근하잖아요. 예, 차 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 나와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뭐 쇼핑하고 그러면 뭐 주중 같은 데 너무 편하게 가죠. 예,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고 사우나 옆에 만화방 있는데 음료수 하나 시키면 만화방도 한 시간 공짜라서 만화도 보고 그다음에 또 푸드코트 가서 밥도 먹고 근데 필요한 물건도 또 쇼핑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백화점이 더 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꼭 동네만 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녀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골이 더 쌀 거라 생각했는데 시골이 꼭 싸진 않아요. 예, 그리고 백화점이라고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닌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네에서 음식이 10,000원이다. 그럼 백화점 푸드코트 가면 한 1, 2천 원 더 주면 백화점 푸드코트 가서 먹는데 오히려 이제 백화점 푸드코트 정도면 어디도 맛은 입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 다니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데 절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백화점 안 갑니다. 그때는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이 8월 1일부터 8월 4일이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연휴 기간입니다. 이 동네도 지금 꽤 많은 가게들이 1일부터 4일까지 쉰다고 이렇게 문에 붙여놓은 집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때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때 여행 가시면 이럴 때 뭐 해수욕장 가시고 면 바가지 쓰기 십상이죠. 사람 많죠. 치이죠. 길 막히죠. 왜 이럴 때 가십니까? 예. 저처럼 좀 미리미리 가시던가 주중에 가시면 편해요.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 개관하기 바로 전에 갔었을 때는 해운대 바로 앞에 베네케아 그 호텔이라는 곳, 예, 그때 당시 하루에 5만 원에 묵었습니다. 5만 원이면 얼마예요? 40불이에요, 40불. 40불도 안 돼. 한 7불? 예. 37불인데 거기 밑에 해수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 해수 온천 사우나 갔습니다. 온천수 사우나예요. 예, 온천수 사우나인데 그 호텔의 좋은 점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사우나 갔다 오고 아침에 갔다 오고 저녁 때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우나 입장권만 뭐 한 10,000몇 원인데 부부가 예, 아침 저녁으로 4번 갔다 오잖아요. 2번씩 했고 4번 갔다 오면 그게 호텔 값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렴하게 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여름에 복잡할 때 꼭 해운대 가야 되고 뭐 바닷가 가야 되고 뭐 이래봤자 고생만 더 하고 바가지만 많이 씌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현명하게 이용하면 돈 절약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좀 집값을 말씀드리면 집값이라는 게 서울, 물론 서울도 10억대, 6억대 이런 집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죠. 강남 쪽은 넘사벽이죠. 예, 기본 몇십억에다가 뭐 좋은 건 뭐 100억, 200억 하는 뭐 이런 집들 나오는 것도 수두룩한 곳이니까 강남 같은 곳은 보편적인 분들은 이제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곳이고 서울 인근 지역 중에서 좀 신도시 괜찮은데 그래서 뭐 아파트 값이 한 7억대, 8억대, 뭐 언더 10억으로 나오는 예, 이런 주변 도시들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이제 그 정도 감당되겠다. 뭐 미국 돈은 100만 불 안 하네. 미국 돈은 한 70만 불 정도네. LA에서는 콘도 가격이네. 물론 라스베가스는 70만 불이면 4베드룸짜리 하우스 가격입니다만 LA에서는 70만 불이면 2베드룸 콘도 사기도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네. 나는 뭐 이런 데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사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외곽 지역 중소도시에는 요즘에 살만한 아파트면 이거는 몰라요. 제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3억입니다. 예. 3억. 예. 미국 돈으로 한 22만 불. 예. 이 정도면 살만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빈민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나름 괜찮고 3억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기준을 잡냐면 가족들이 없고 두 분만 오시면 집이 엄청나게 큰 게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33평 정도면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니까 33평 정도면 이제 여기는 공용 면적을 이 아파트는 많이 잡아서 좀 그렇지만 한국식으로 한 900스퀘어피트, 미국식으로 따지면 900스퀘어피트 정도 될 거예요. 1000스퀘어피트 조금 안 나올 겁니다. 예, 1000스퀘어피트 정도 원래 실평수는 100 정도 되는데 한 900스퀘어피트, 1000스퀘어피트 이 정도면 두 분이 사시기 좋고요. 30 몇 평 정도 산다면 또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인식이 진짜 뭐 빈민 아파트에 산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3억짜리 아파트는 이건 뭐 평택 인근에도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 부산이 조금 더 높아요. 예, 아무래도 부산이 한국에서 좀 두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데서 3억이다 그럼 부산은 한 25% 정도 더 부셔야 되지 않나? 한 30%, 한 4억 정도, 5억 정도. 물론 돈은 주는 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싼 아파트는 얼마큼 싼 아파트가 있냐면 제가 이 동네 이제 걸어 다니다가 재개발이 안 된 아파트 있죠. 5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고 진짜 좀 옛날 낡은 아파트, 예, 주택공사 주공 아파트 같은 이런 분위기. 누가 봐도 한 20년, 30년 돼 보인다 이런 아파트들. 그래서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가끔가다 전화하기로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뒤져서 가격을 봅니다. 근데 야 그런 아파트 가격이 7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어요.
7천만 원이면 얼마죠? 예, 5만 불입니다. 5만 불이면 여러분 집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깝깝해요. 예. 5층짜리 뭐 이런데 5층 계단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좀 답답하죠. 물론 밑에 층은 조금 더 받을 겁니다. 밑에 층은 뭐 한 1, 2천만 원 더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많이 낡았어요. 좀 구질구질해요. 그런데 또 그런 아파트는 또 관리비도 얼마 안 해.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런 아파트 살면 여러분이 진짜 난 미국에서 돈이 없는데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 자, 미국에서 진짜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 SSI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960불, 1000불 정도 받으신다. 그래서 두 분이서 뭐 2000불 조금, 두 분이서 해도 2000불 안 주죠. 1400불 맥시멈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예. 1400불 받는데 살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면 이제 한국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SSI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예, 안 줘요. 생활보조금은 다른 나라 가면 안 줘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연금 SSA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 한국에서 어떻게 받나? 뭐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 은행으로 받으세요. 미국 거 살려놓고 뭐하러 한국으로 돈 송금하고 송금 비용 내고 환율 비용 내고 뭐하러 그 짓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은행에다 집어넣으시고 미국 카드 한국에서 쓰세요. 한국에서 그냥 95%는 다 카드 씁니다. 예. 카드 쓰시고 그 카드 매달 갚는 걸 미국 은행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트랜스퍼 시키면 돼요. 저 지금 그렇게 넉 달 동안 살아왔습니다. 굳이 한국에다 어떻게 돈 갖고 올까? 궁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SI 받는 분들은 못 오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있는 자산이라고 이제 은퇴했는데 한 10만 불 뭐 얼마 있는데 야, 이거 갖고 미국에 살자니까 한숨 나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데 미국에서 진짜 내가 너무 천향맞게 사니 한국 가서 말이라도 통하는 데가 가서 사신다 그러면 사실 진짜 최후의 보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7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예, 7천만 원 아파트 더 싼 데는 시골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에 그냥 거저 주는 집도 있어요. 예, 동네 망한 데는 아예 그냥 살라고 하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데는 못 가고요. 예, 그런 데는 진짜 뭐 주변 인프라가 없어 못 가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그 7천만 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네 걸어 나가면 세탁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있고 버스 타고 시내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동네니까 7천만 원이지. 제가 말씀드린 뭐 시골에 진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리는 집들 예, 그런 거는 버스 한 번 기다리려면 1시간 기다려야 되고 동네 구판장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이런 동네는 또 못 살잖아요. 예, 또 차 운전해야 되고 예, 그런 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사이즈가 얼마냐 보니까 이제 뭐 한 스퀘어피트로 따지니까 한 600 스퀘어피트, 700 스퀘어피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봤던 분인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한국 와서 있는 돈으로 그 아파트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한 5만 불에 그 아파트 사시고 한 달 생활비가 뭐 관리비, 전기세 뭐 이런 같은 거 다 해도 돈 들어가는 게 뭐 한 10몇만 원. 예. 뭐 그러니까 그분은 한 달 생활비를 1,000불을 안 써요. 1,000불을 쓰면 한국에서 140만 원이거든요. 예. 그 1,000불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굳이 한국까지 가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미국에서 살아도 힘들다 그러면 뭐 1,000불에 한국에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런 중소도시에 만족하면 한 달에 2,500불. 근데 2,500불이 얼마나 신나는 얘기냐면 LA에 계신 분들, 미국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요즘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10,000불 벌어서 한 가족 살기 바닥바닥하다. 예. 그렇죠. 내 집 페이오프 된 거 있지 않은 이상 내 집 모기지 페이먼트 하면서 10,000불 갖고 LA 사는 거 힘듭니다. 요즘에 LA 뭐 뉴욕 이런 데 같은데 뭐 시애틀 10,000불 갖고 힘들죠. 그나마 LA 뉴욕 시애틀 여기보다 좀 낫다고 하는 텍사스 쪽 거기도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뭐 아틀란타 이런 데 같은 데가 그나마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 내 중소도시로 이제 많이 찾는 곳이 피닉스, 아틀란타 뭐 그다음에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 찾으시는 게 우선 집값이 뭐 절반 미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동네 계신 분들 맨날 만나면 캠피님 뭐 언제적 얘기하세요. 우리 집값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LA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그분들은 LA 집값도 10년 전, 20년 전 가격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물정을 모르니까 캠피님 이제 텍사스 집값도요. LA 집값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집 LA 사시려면 200만 불 주셔야 됩니다. 그럼 또 고쳐서 허걱하죠. 네, 물가는 나 있는 곳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7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10년 전에도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7천만 원인데 이건 뭐냐면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뭐 물가 오른 게 얼마인데 10년 전에 7천만 원이 지금도 7천만 원이면 진짜 집값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런 집도 있고 또 여기서 또 일하는 분, 어떤 분 이제 가족 얘기를 들었는데 월세, 한 달에 25만 원 내는 집이 있더라고요. 투베드룸인데 25만 원. 미국 돈 얼마죠? 180불입니다. 한 달 월세. 180불. 물론 집에 가보자는 소리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 들고 어느 동네 사는지는 봤는데 그냥 예,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이곳 안정리 같으면 그냥 보통 동네 주민 기준으로는 60만 원. 제가 봤을 때. 저는 100만 원짜리 아파트 사는 거는 이 동네 사람들 봤을 때는 야 저거 쓰다시피 돈 낭비. 그렇지만 저는 40만 원 더 내고라도 예, 여기 살고 싶어요. 300불 더 내고라도 여기 살고 싶지. 여기 60만 원짜리 빌라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천정도 낮고 좀 답답하고. 예. 그래서 좀 제 취향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만불을 이 LA에서 모자른 동네 만불 있는 데서 제가 집이 하나 있었죠. 라스베가스에 집이 하나 있었죠. 애들 다 키우고 분가할 때까지는 두 집 살림했죠. 그러니까 저도 한 달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이 다 분가를 하고 나서 이제 LA 집을 처분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오니까 생활비가 확실히 많이 줄어요. 예, 둘이 한 6천 불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은 게다가 콘도 그냥 코로나 때 가격 떨어졌을 때 현찰 주고 산 거라서 돈도 나갈 것도 없어요. 예, 나가는 거는 그냥 HOA, 전기세, 인터넷. 근데 미국이 그런 게 비싸요. 솔직히 미국에서 제가 지금 보면 HOA, 전기세, 뭐 무슨 이런 거 따지잖아요. 예, 그것만 기본적으로 500 들어가죠. 그다음에 차 있어야 되니까 차에다가 보험료에다가 뭐 그거 하도 차 한 대에 막 7, 800불씩 들어가죠. 두 대 있으니까 그것만 차에 1,500불 들어가죠. 그것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2,000 들어가요. 자동차 두 대에다가 기본 유틸리티 집을 돈이 안 나가는데도 예, 전 집에 돈이 안 나가는데도 그것만 기본적으로 뭐 이제 1,500 받고 그것만 해고 2,000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번 2,000불에다가 3,000불, 4,000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중간에 쇼핑도 해야 되고 옷도 해야 되고 근데 외식도 해야 되고 라스베가스 물가가 LA보다 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라스베가스에서 와이프랑 뭐 고급 레스토랑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종종 가는 올유캔이 스시집 가갖고 둘이 올유캔이 스시 34불 99짜리 두 개 먹으면 70불이죠. 거기다가 사케 한 병 먹고 팁 넣고 어쩌고 100불이에요. 무조건 밥 먹으면 100불이에요. 14만 원이야. 여기 안정리는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써본 게 둘이 밥 먹고 6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예. 라스베가스는 제가 동네에서 비싼 거 안 먹고도 뭐 한 한국 돈 14만 원 나와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제일 많이 먹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배고프니까 동네 중국집 있어요. 예, 차이니스 푸드 막 담아주는. 그거 먹으면 그거 하나 사오면 좀 양이 많으니까 둘이 나눠 먹어요. 그게 제일 저렴하게 먹는 거죠. 뭐 해먹긴 귀찮고 그러면 옆집에 가서 사오자. 예, 그래서 가서 그거 하나 주문시켜갖고 오면 이제 그게 한 15불 정도 하죠. 예, 팁 안 주죠. 예, 투고니까. 그나마 15불이 제일 싼 거예요. 그게 2만 원이잖아요. 예, 2만 원이면 이제 부부가 밥 한 끼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그 2만 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한국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자주 가는 곰탕집에서 곰탕 먹고 음식 투고해 오는 거예요. 7천 원짜리, 5불짜리 곰탕. 그럼 그거 하나 갖고 와서 데펴서 집에 있는 밥이랑 반찬을 먹으면 예, 5불의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쓰는 게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한국에 오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 부담이 진짜 적어요. 돈이 남아요. 이게 와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6,000불 쓰는 사람이 2,500불 쓰면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돈이 남아요. 예, 돈이 남으니까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미래에 대한 준비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만큼만 돈을 더 모아서 앞으로 한 10만 불만 더 모아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지금 60대인데, 내가 뭐 70까지 일해야지. 혹은 5년만 더 해야지. 60인데 내가 지금 65세까지 일을 해야지. 자, 이분들 생각을 조금 바꿔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60인데 한국 나와서 한 달에 5천 불씩만 들쓰면. 자, 여러분이 지금 60대인데 한 달에 5천 불씩 저축하는 게 쉽지 않죠. 뭐 5천 불까지 아니라 하더라고요. 뭐 한 3,500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500불이라고 따지자고요. 예, LA 비교하면 저는 사실 6천 불 이상 더 세이브하는 거지만 LA 비교하면 저는 7, 8천 불 이상 더 세이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한 달에 지금 버는 걸로 해갖고 4천 불 더 벌어서 앞으로 5년 동안 모으면 1년에 5만 불이면 5년이면 25만 불이 더 생기는 거예요. 4천 불씩 꼬박꼬박 모으면. 25만 불이 생긴데 여러분이 지금 한국 와서 저처럼 지금 삶을 살면서 한 달에 4천 불씩 들써갖고 그 돈을 모아도 25만 불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게 인생의 이득일까?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한국 와서 좀 더 여유롭게 살면서 미래도 생각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사는 게 이득일까?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든 게, 야, 한국에 와서 은퇴를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겠구나. 5년, 10년은 은퇴를 더 일찍 할 수 있겠구나. 왜? 꼭 눈앞에서 버는 돈이 아니거든. 돈을 들 쓰게 되면 또 그것도 버는 돈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국 와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죠? 뭐 배당금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미국에 있는 집을 갖다가 렌트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집을 렌트를 주면 그 미국에 있는 집 렌트비 갖고 한국에 있는 생활비에 꽤 다수가 충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뭐 친척들도 그렇고. 요즘에 달러 강세니까 미국에 있는 집 팔아다가 그거 갖고 와서 한국에다 집 사요. 아, 미쳤어요. 제가 왜 그 짓 합니까? 한국은요, 렌트비를 많이 받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집이 지금 시세가 2억 4천이에요. 처음에 3억 천이고. 근데 렌트비가 100만 원이에요. 2억 4천이면 지금 한 18만 불 정도 되는데 18만 불 부동산 투자해갖고 한 달에 750불 나와요. 이거 손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25만 불짜리 콘도 하나 사놓잖아요. 그럼 한 달 렌트비 1,500만 원 나옵니다. 2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3억짜리 집을 요 집 처음 살 때 이 집 주인이 3억 주고 샀거든. 그러니까 이 집을 한국에서 투자해 갖고 똑같은 3억을 투자했는데 이 집 주인은 한 달에 지금 750불 받는 거고 미국에다가 똑같이 3억을 투자해 갖고 25만 불 투자해 갖고 콘도를 산 사람은 한국 돈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다 집 있는 걸 렌트 주고 한국 와서 돈을 써야지. 왜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에 갖고 옵니까? 이거는 계산해 보면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의 좀 생각의 좀 차이고 변화의 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현명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돈은 미국에서 벌고 쓰는 거 한국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버는 방법이 뭘까? 미국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게 있고 한국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물건을 미국에 팔던가 뭐 해서 또 사이드로 돈 생길 수 있는 건덕지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몇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가 돌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는다 그러면 저는 또 한국에서도 어떤 또 소일거리는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가 손을 안 대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한국에 나와서 은퇴를 빨리 해도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여러분이 뭐 어떤 은퇴 자금, 뭐 SSA라든가 펜션 같은 게 받을 게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100만 불 내가 현찰이 있다. 그럼 100만 불 갖고 여러분이 은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100만 불이 이제 새끼를 깐다. 1년에 7% 정도의 어떤 수입이 있다. 그래서 1년에 7만 불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달에 이제 뭐 세금 떼고 뭐하고 한 4천, 5천 들어오거든요. 미국에서는 생활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한국 갖고 오면 생활하고 오히려 저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소 160만 불이 있고 펜션을 받아야지 은퇴가 되고 펜션 같은 거 못 받고 어떤 SSA 못 받은 경우에는 460만 불이 있어야지 내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돈이 새끼를 낳아서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계산법인데 보편적인 사람도 460만 불 에셋으로 있는 분들 없죠. 100만 불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있는 집 지금 뭐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갖고 이 집 다 페이오프 시켰으니까 이 집 팔면 이게 값어치가 한 100만 불 될 수 있겠네. LA는 100만 불 되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뭐 중소도시는 100만 불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는 한 70만 불짜리 집이면 이제 7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30대부터 집을 사서 지금까지 페이오프가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에셋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100만 불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미국에서 차 2대를 끄는데 들어가는 돈이 1,500불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 넘어가요.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한국 오면 그 200만 원 갖고 차를 그냥 하나 사버려요. 물론 한국에서도 좋은 차 사면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 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별로 필요가 없어.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뭐하러 차 필요해요. 부산? 미쳤어? 왜 차 끌고 가? 부산까지. 그 복잡한데. 차 막히고. 그냥 기차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는 걸. 뭐하러?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대중교통비 좀 싸요, 또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서 차를 갖다가 좋은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차를 좋은 걸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은 좋은 차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좋은 차 많이 타봤잖아요. 한국에서보다 더 좋은 차 많이 타보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 와서 이렇게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똥차를 끌고 다녀도 창피한 것도 없고 그냥 오히려 마음 편해요. 어디 가서 콩 찍어 박아도 어디 가서 긁어 먹어도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한국에서 하실 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넉 달째 되면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9월 달에 미국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도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해야 할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 좀 미국에서 일해야 될 것도 있고 당장 한국에는 못 나가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큰 이득은 뭐냐면 제가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에서 임플란트를 한 거에 비해서 제가 뭐 최소 한 3, 4만 불 이상은 절약했어요.
3, 4만 불을 절약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국에 왔다는 게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혜택 받은 것도 없어요. 예, 보험도 안 되죠. 예, 보험 처리 하나도 안 하고 다 현찰 두고 한 값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금액 그대로 한 푼도 안 깎고 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비해서 제가 한 4만 불 가량을 더 절약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한국에 나와 있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진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참, 제 인생에서, 좀 좋은 시간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걸 갖다가 좀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내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서 앞으로 5년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냥 5년을 한국에 와서 돈을 절약하면서 그 돈을 모으는 게 좋은가? 예,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에 꼭 사시겠다. 그러면 서울도 돈 많이 들어가요. 예, 서울도 물가도 비싸고 돈 많이 들어가고 부산은 집값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물가는 오히려 이런 경기권보다 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산은 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대전, 대구 예전에 큰 도시였는데 뭐 지금도 큰 도시지만 너무 한국의 경기권으로 다 몰렸어요. 모든 인구가. 그래서 대전, 대구 이런 데가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전, 대구 같은 곳도 생각보다 아파트 값이 별로 비싸지를 않은 예,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많은 분들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제 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거소증을 받았죠. 예, 2달 만에 거소증을 받았는데 거소증 돈 들어가는 건 총 비용 해봤자 뭐 200불도 안 들어가요. 그냥 받아놓으면 좋아요. 왜 한국 나오면 언제든지 편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소증 받아놓으시는 거 좋고 운전면허증 이제 아포스틸이라고 교환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물정도 와서 살아봐야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저는 지금 뭐 딱 두 가지예요. 예. 자동차 운전면허 나쁜 거, 예, 그리고 공기 나쁜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 나머지는 편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불친절하네, 뭐 이런 거 뭐 불평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식당 주인, 확실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경직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좀 뭐랄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직돼 있는 분들 많지만 식당 가서도 제가 사근사근하게 하고 사장님한테 아우 사장님 여기 음식 왜 이렇게 맛있어요? 처음 와봤는데 자주 와야 되겠네. 뭐 말 걸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쪽도 다 웃고 얘기하고 몇 번 지나면 다 그냥 친해집니다. 그래서 저 이제 이 동네 온 지 넉 달밖에 안 됐지만 저 동네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사장님들 맨날 인사하고 바빠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장사 어떠셨어? 어저께 문 안 여셨대. 뭐, 아유, 언제 알아? 나 맥주 한번 먹으러 갈게. 뭐, 이러고 다녀요. 야, 이 동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관계인데 그거를 꼭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러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부터 바뀌면 이 주변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와서 적어도 사람들과의 충돌은 없어요. 뭐 캠피디가 유명하니까 그러지 않아? 예. 저 알아보시는 분들도 17분 계셨어요. 정확히 세봤습니다. 지금까지 길에서 저를 알아봐 주신 분이 17분 계셨는데 이 동네 사장님들은 다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미국에서 온 백수 건달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온 백수 건달 예, 지나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다니는 백수 건달인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 어디서든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넉 달간의 예, 한국 생활비가 얼마큼 들었냐. 예. 지금 50 초반에 부부가 한국 와서 그래도 남한테 보이기 초라하지는 않을 정도의 아파트. 뭐 아파트는 초라하잖아요. 아파트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따지고 보면 예,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어디 밥 못 사 먹어서 좀 서럽지 않고 그다음에 할 일 못해서 서럽지 않고 이렇게 산 비용이 한 달에 2,500불 정도 들어갔다. 예, 이것도 많이 쓴 거예요. 이 동네는 솔직히. 예. 2,500불이면 요즘에 얼마죠? 한 350만 원 넘을 거예요. 예. 35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봉급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을 다 썼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쓸 때보다 돈이 절약되고 오히려 미래를 위한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지금 한국 와서 가장 큰 수확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가갖고 제가 계획하고 싶은 게 제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고 제가 없어도 고정적으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와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제가 미국에 없어도 한 달에 기본적으로 뭐 5,000불이든 뭐 10,000불이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소스만 만들어 놓으면 저는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 와서 돈 적게 쓰고 그 돈 세이브하는 게 낫습니다. 미국에서 10,000불 벌어서 한 달에 8,000불 쓰느니 미국에서 5,000불만 벌게 하고 이쪽 와서 2,500불만 쓰는 게 나아요. 그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돈도 더 많이 세이브되고 그다음에 뭐 제 인생도 값어치가 있고 요즘에 제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보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하고 나서 영상 준비하고 나서 컴퓨터 하고 이런 거 같은 거 요즘에 날이 더워서 집에서 에어컨을 켜도 되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뭐 에어컨 전기세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 안이라서 갑갑해서 동네 근처에 있는 파스쿠치라는 카페에 갑니다. 2층에 손님이 별로 없어갖고 2층에 텅텅 비었고 어떤 데는 3시간, 4시간 동안 2층 저 혼자 닫습니다. 거기서 편집하고 나서 인터넷 잘 되니까 편집하고 에어컨 시원한 데서 먹는데 늘 먹는 메뉴가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 하나를 먹는데 그게 9,800원입니다. 정확히 뭐 환율 따라 조금 다르지만 매일 들어가는 돈이 한 7불 10센트에서부터 7불 한 19센트 사이입니다. 7불에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 밥 한 끼 해결하고 그 돈 갖고 그 커피숍을 뭐 짧게는 한 3시간, 어떤 데는 한 7, 8시간 있을 때도 있어요. 편집 다 하고 나면 거기 앉아서 이제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책 읽고 오고 뭐 이런데 이런 삶이 저한테 너무나 좀 소중한 시간. 어렸을 땐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그렇게 없었는데 한국 오니까 그 책 한 권을 읽을 여유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소중한 시간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사실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방송으로 이런 마음이 좀 여러분께 좀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사는 게 조그만 틀을 벗어나면 새로운 삶도 있고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꼭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덜 써서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생활을 바꿈으로써 또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주말입니다. 미국도 많은 지역 덥다고 하는데 이곳 한국도 덥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